이제 간결하게 뭐 이렇게 풀 수가 있다 그랬어. 이 33이랑 9랑 24 차이 나는데 간격이 4개니까 24를 4로 나누면 하나의 간격을 알 수가 있어요. 얘네가 6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5, 21, 27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연습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수열로 정의하신 다음에 얘가 5번째 항,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9. 그럼 5번째 항은 9 플러스 4D로 해석할 수 있어서 9를 넘겨가지고 D를 구하라 그랬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앙적 구조를 이제 공부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더하면 42니까 평균 내서 가운데 거 21. 이렇게 더하면 30이니까 평균 내서 가운데 거 15. 이렇게 하면 54니까 가운데 거 평균 내서 27. 뭐 이렇게도 연습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가장 중요한 건 요거야. 그래서 유형 94번 위에다가 새로운 수열로 정의한다, 뭐 새로운 수열로 한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고. 자, 잘 봐요. 요만큼의 새로운 수열로 주면 지금 가운데 몇 개의 숫자를 넣었대? n개의 수를 넣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n개의 수에다가 숫자가 2개 더해져서 얘는 총 n 플러스 2개야. 그러면 요걸 초항으로 볼 수가 있고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n 플러스 2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개? n 플러스 1개. 그리고 공차는 문제에서 1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다 1이라고 윽 써주시면 넘겨가지고 n 플러스 1이 21이 되거든? 그럼 n이 20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가운데 20개 끼워 넣었구나.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도 풀 수 있어. 봐봐. 가운데 n개를 넣었지? 그죠? 이 총 n 플러스 2개고 그 다음 봐봐. 지금 19랑 마이너스 2가 일단 전체적으로 몇 차이가 나는 거예요? 21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공차가 1이라 그랬어. 그럼 1씩 커져가지고 21만큼 커졌다는 얘기지. 그럼 간격이 몇 개일까? 공차가 몇 개일까? 21개겠지. 1씩 해가지고 21씩 커져야 되는 거니까. 공차가 21개인 거 아니냐고. 맞아요? 이 간격이 21개란 말이야. 그럼 항이 총 22개거든. 그래서 가운데가 20개야.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수열이라는 단어는 결국에 규칙성을 서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돼. 그럼 밑에 거 보자 이제. 아주 쉽게 풀어봐도 돼요? 아주 쉽게 풀어봐도 되죠? 자, 총 12개니까 얘가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얘가 12번째 항. 그럼 12번째 항은 어떻게 써? 초항 더하기 공차 11개. 끝. 됐죠? 11D는 22니까 D는 2고 문제에서 A5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5번째 항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앞에서부터는 몇 번째 항일까? 그렇죠. 6번째 항은 초항 3에 공차가 몇 개? 공차가 몇 개? 5개. 5개. 너 왜 대답했어? 아니 선생님 저 하나만 쳐다보고 싶거든요. 쳐다봐도 대답하면 안 되지. 저 그냥 대답할게요. 좀 힘드네요. 안 하려니까. 13이야. 그래서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총 12개잖아요. 그치? 그럼 등차 수열의 구조상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다 같거든. 알겠어? 이게 한계수가 홀수계면 가운데 하나 남는데 한계수가 짝수계면 가운데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어쨌든 얘네 둘의 합이 28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얘네 둘이 2 차이 난다고 우리가 공차를 구해놨지. 그래서 13, 15야. 돼? 근데 이 연습을 하고 이런 센스는 나중에 천천히 키우시는 거예요. 좋아. 자, 그 다음에 24, 25번 봅시다. 사실 등차 수열은 파고 파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쉽게 풀 수 있는 포인트들이랑.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몇 수가 나왔니? 네 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수를 균형적으로 대칭적으로 잡으시려면 이렇게 공차를 2D로 보라 그랬죠. 그쵸? 공차를 이렇게 2D로 보라 그랬어요. 자, 합이 24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4A인데 24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럼 A가 6이에요, 일단. 그 다음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27이라 그랬으니까 얘랑 곱하면 27인 거야. 그러면 36-9D 제곱이 27이어서 D 제곱이 1입니다.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D가 1이면 3, 5, 7, 9가 되는 거고 D가 마이너스 1이면 9, 7, 5, 3이 되는 거라서 숫자의 종류는 똑같아요. 근데 가장 큰 수랑 가장 큰 수가 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9 이렇게. 쉽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5번. 이게 등차 중앙이나 이런 애들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막 이런 문제로 나오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잘 묶여서 나오거든.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잊지 않고 있죠. 세근의 합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이게 여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잖아. 오른쪽은 어차피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니까 부호만 처음에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교차되는 것만 외우면 되죠. 가운데 게 뭐예요? 가운데 거는 두근이야. 두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건 세근의 곱이고. 자, 가보자.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K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이제 온 거거든? 맞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해결해 볼게. DD 지워질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 3A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밑에 거 이용하기 좀 힘들지. A, D, K 3개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거 먼저 합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플러스 D를 곱해주면 이게 세근의 곱인데 얘가 5라고요. 그거 바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얘랑 계산해 줄 때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그러면 D 플러스 1이랑 D 마이너스 1이니까 D제곱 마이너스 1이 5여서 D제곱이 6이야. 그럼 D는 몇이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요 계산 갑니다. A제곱 마이너스 AD, A제곱 플러스 AD, 얘는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요게 K인데 AD는 지워지는 거고 3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남아. 근데 A제곱이 몇이었어? 1이고 D제곱이 몇이었어요? 6.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입니다. 알겠어? 결국 모르는 문자가 3개고 쓸 수 있는 식이 3개여서 잘 연립을 하는 문제였어요. 됐죠? 오케이. 자, 25번 여러분 중요한 유형이었어.
자, 그 다음에 161쪽까지 숙제였다고 적혀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의 합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다 계산됐어요? 네. 오케이, 넘기시고. 자, 오늘 162쪽 개념 57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거 한번 배워봅시다. 결국 SN과 AN의 관계를 배운다는 얘기야. 자, 잘 봐, 얘들아. 너네 S4가 무슨 뜻이지? 아까 더. 이런 뜻이지. 그죠? S3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3번 항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빼면은 뭐 나와? 이렇게 딱 하나만 남죠. 맞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AN을 구하려면 있잖아. SN이 나와 있을 때 AN을 구하려면은 SN에서 n번째 항까지 합해서 SN-1을 빼는 거야. 그럼 AN만 남아요. 자. 엄청 쉽죠? 근데 얘가 포인트입니다. 여기다 별표를 좀 쳐보세요. 별표 쳤어요? 자, 일단 왜 n이 2보다 커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할게. 결국 내가 제 n번째 항을 구할 때 SN에서 SN-1을 빼면 된다라는 얘기잖아. 맞아? 근데 수열이라는 것은 정의역이 뭐인 함수라고 했죠? 맞아요. 정의역이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AN이라는 어떤 식이 있을 때 n에다가 1부터 넣을 수 있는 거야. 당연히 SN도 어떨까? n에 1부터 넣을 수 있는 거예요. 0이나 음수 같은 건 넣을 수가 없어. 정의되지 않아. 근데 여기다가 1 넣어봐요. 이거 뭐야? 0번째 항까지 수열에선 정의되지 않겠지? 그래서 안 돼. 2부터 넣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한 걸 공부를 해야 되거든? 자, 잘 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등차 수열이야. 자, 이런 수열이 있어요. 오케이? 초항 뭐야? 두 번째 항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등차 수열이거든요. 오케이? 왠지 좀 보여줄게. 내가 SN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 개념 56번 열심히 공부해 오셨으니까 제가 씁니다. 한계수의 절반에 2a 플러스 n-1d 하셔도 되고, 난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좋아해요. SN이니까 초항 뭐야? 1. SN이니까 마지막 항 뭐예요? 요거겠지. 그죠? 그러면 1 사라지고 2는 약분이 될 테니까 SN이 뭐야? n제곱이야. 맞죠? 이 AN으로 구한 SN, 이거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1 넣어봐요. 첫 번째 항까지 합이 1이라는 뜻이야. 2 넣어보세요. 4. 자, 이렇게 더하면 4란 얘기예요. 3 넣어보세요. 9죠? 이렇게 더하면 9란 얘기예요. 신기하게 내가 4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면 4한테 제곱하면 돼. 16이고, 내가 5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면 5한테 제곱하면 돼. 25고, 내가 6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면 6제곱이에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등차 수열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SN의 쓰임새는 알았지? 그럼 이걸로 내가 AN 구하면 저거 나와야겠다. 그렇잖아. 이거 AN으로 만든 거니까, 저 AN으로 만든 거니까 내가 이걸로 다시 AN 구하면 저거 나와야 되잖아. 계산 한번 해보자고.
오늘 배운 공식이야. A는 뭐라고? Sn-1 대신 얘는 2항부터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조건이 좀 필요한데 이거 조금 이따 공부 디테일하게 해볼게. 자 봐봐. S는 n제곱이고 Sn-1은 여기다 n-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2에는 부호가 바뀌고 이 플러스 1도 부호가 바뀌어요. 자,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얘는 2항부터 쓸 수 있어. 알겠어? 그러면 초항은요, 쌤? 여기서 초항 구해보시고요. 여기서도 초항을 구해봐요. 똑같이. 이때는 이거 지워도 돼. 오케이. 여기 초항부터 써도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2n-를 잘 나왔네, 그지? 근데 봐봐. 내가 다른 SN으로 시작해볼게. 다른 SN으로. 다르지? 그거 다른 SN이지? 내가 이걸로 AN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77이 지워지고 이 돼서 다른 SN으로 시작했는데 같은 AN이 나왔네? 맞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 자, 근데 봐봐. 그럼 초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1 넣으면 몇이야? 1. 저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8. 그럼 얘들아, 초항은 얘를 써야 될까? 얘를 써야 될까? 당연히 위에 걸 써야 돼. 문제에서 준 걸 써야지. 이건 내가 만든 거잖아. 그래서 제가 구한 AN은요 2항부터는 쓸 수 있는데 1항은 저 위에 있는 8이에요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열은 초항만 좀 튀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저 규칙을 따라가는 이런 수열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상수항은요 n번째 항을 구할 때 이렇게 사라지는 성질이 있어. 알겠어? 그래서 이 7은 더해져 있건 더해져 있지 않건 간에 이 n번째 항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알겠어? 대신 이 n은 몇 이상이라 그랬어? 2 이상. 그래서 2번 항, 3번 항, 4번 항, 5번 항 이런 애들은 영향이 없는 거야. 딱 1번 항 구할 때만 1제곱 플러스 7 얘가 영향을 주는 거지. 알겠어요? A2 같은 거 구할 땐 S2-S1이고 A3 같은 거 구할 때는 S3-S2이기 때문에 여기 77이 들어있겠지만 지워져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상수항은 원래 등차 수열의 순수한 등차 수열의 SN이라면 원래는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게. 너네 내가 여기 n자리에다가 몇부터 넣을 수 있다 그랬어? 그 이유가 뭐였지? S0 때문이야. 그죠? 야, 그럼 이게 만약에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S0이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오류가 없잖아. S0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A1이랑 S1이 달라지는 건데 S0이 이렇게 없으면 괜찮은 거잖아. 맞죠? 너는 여기다 0 넣어봐요. 0이죠? 여기다 0 넣어봐요. 이런 애들은 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초항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 드릴 거예요. AN은 Sn-Sn-1이야. 알겠어? 얘는 있잖아. S0를 계산했을 때 0이면 1항부터 쓸 수 있어. 이런 공부도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알겠어?
그럼 쌤, 도대체 이딴 표현은 왜 하는 거죠? 이런 수열이 실제로 있습니까? 딱 봐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왜 초항만 8이죠? 뭐 이런 질문 하고 싶지 않니? 이런 수열들이 되게 많아 실생활에. 초항만 이상한 거 원래 많습니다. 알겠어요? 어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더라도 어떤 물리량을 측정을 하더라도 초기값만 팡 튀고 나머지 애들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왜 배우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SN으로 수열이 정의되어 있으면은 AN을 구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만 좀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 알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 SN이 주어져 있어도 우리는 AN을 계산할 수 있고 요식은 이항부터다. 알겠죠? 자, 같이 하나 더 연습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얘들아 끝이 아니야. 여기 잘 봐. 지금 입안에 미적분 원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거 암산시켜 줄 거야. 잘 봐. 잘 봐. 일단 SN이 뭐 예를 들어 뭐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상수항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건 AN 구하고 나면 그냥 초항부터 쓸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어. 시작할 때 S 0을 구해봐. 0이지? 맞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초항부터 써도 돼. 내가 구하는 AN을. 자, 이제 AN 구할 거야. AN 구할 거야. SN-SN-1. 자, 계산.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하시다 보면요. 이런 메인 항들은 다 지워지는 걸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2n.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달면 플러스 2. 이건 내가 초항부터 쓸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원래는 확인해야 돼. A1 구해봐. 4. 여기서 S1 구해봐. 4. 똑같죠? 그럼 이제 여기다 뭐 안 써도 돼. 여기다 뭐 안 써도 돼. 1항부터 쓸 수 있는 거야. n은 자연수 뭐 이렇게 쓰든가. 근데 얘는 자연수라고 뭐하러 써? 원래 n이 자연수인데. 내 말 이해됐어? 근데 봐봐. 잘 들어. 너네 AN은 A 플러스 N-1D라고 배웠지. 그지? SN은 니들 한계수 절반에다가 2A 플러스 N-1D라고 배웠지. 그러면 이게 ND-D 플러스 2A여서 얘 N이랑 곱해주면 N제곱 D 마이너스 ND 플러스 2AN이 된다? 그냥 봐. 이 N에 대한 식인 거지. N에 대한 식인 거지. D랑 A는 문제에서 다 상수로 줄 거고 또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자, 상수항 있어 없어? 상수항 있어 없어? 상수항 없어. A도 없고 D도 없고 7도 없고 8도 없고 9도 없고 다 N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상수항 없는 게 정상이라고. 이해돼요? 이해되죠? 근데 봐봐. 우리가 이제 수열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약속을 한 것 같아. 도영아 자면 안 돼. 여기까지 약속을 한 것 같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있잖아. 1차식.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 공차. 그렇죠? 근데 이 SN은 있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D인 2차식이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D인 2차식이 돼. 알겠어? 요거는 전개하면 Dn-D 플러스 A가 되고. 맞아? 너네 이거 보여? 보이지? 너네 이거 보여? 이거 미분하면
이해 아니야? 그렇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요게 fn이고 요게 fn-1이어서 요 간격이 1 차이 나는데 밑에 1을 딱 깔아봤자 요 1은 없으니까 얘가 마치 미분계수 같은 성질이 있어. 근데 이걸 몰라도 내 말만 잘 들어봐. 내 말 잘 들어봐. 내 말 잘 듣고 있지? 여기 봐봐. 그냥 이건 내가 너네들한테 신뢰 있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하려고 이 밑에 걸 한 거고 이해를 못 해도 돼. 알겠어? 자, 잘 들어. SM 몇 차식이야 지금? 2차식이야. 그럼 A에는 1차였을 거야. 맞아요? 다시. SN 지금 몇 차야? 2차. 그럼 A에는 1차였을 거야. 확실해. 알겠어? 그리고 여기 지금 S0 하면 0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오류도 없는 애야. 그지? 그럼 AN을 계산할 때 내 말 잘 들어. 앞에가 미분해. 당연히 미분 몰라도 돼. 그냥 지수 2를 내리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그럼 나 뭐만 찾으면 돼? 여기 상수항만 찾으면 되지. 초항 몇이야? 4지.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안 합니다. 알겠어요? 상수항, 요건 미분하면 안 돼. 완전 미분이랑 같진 않고 최고차 한계수는 미분 관계가 있어. 이해돼?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봐. SN이 2n제곱 플러스 4n이야. 5n으로 할까? 5n이야. 오케이? 자, S0 구해봐. 0. 이러면 오류 없는 거야. S0이 없으면. 알겠어? 자, AN 구할 거야. 물론 평소엔 이것도 해. 난 지금 어떤 새로운 방법 하나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최고차 한계수 어떻게 맞추라고? 이거 미분해. 뭐야? 4n 해놓고 여기 초항 몇이야? 7. 그럼 여기 1 넣어서 7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돼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랑 같이 연습하라고. 이거 계산 하루 종일 해야 돼.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쌤 여기 상수항 있는 건 어떡하죠? 라고 묻고 싶지 않니? 묻고 싶어요? 네. 니네가 이거 좋은 거라는 걸 알까? 내가 그래서 원래 1회독 때는 안 가르쳐. 근데 니네가 잘해서 그냥 가르치는 거야. 원래 2회독 때 가르쳐. 1회독 때 니네가 아주 그냥 고생하고 내가 2회독 때 딱 가르친단 말이야, 이거를. 그럼 쌤 왜 이제 알려줘요? 그러지. 빨리 알려주세요. 근데 원래 2회독 때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치고 나면 이제 애들이 이 계산을 안 해요. 니네 착실하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뭐 하려고 그랬지?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빼. 없애버려. 알겠어? 이러고 AN 구해. 알겠지? 이러고 AN을 구한 다음에 근데 원래는 상수항이 있었는데 그럼 이거 두 번째 항부터 됨.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럼 초항은 여기다 넣으면 되지. 1, 6 이렇게 하는 거야. 윤호야? 이해가 다 돼서 조는 거야? 그럼 안 돼. 이해가 안 됐으면 봐야지. 쉬우면 졸아도 돼. 쉬우면 자도 돼. 책상에 누워서 자도 돼요. 진짜 약간 해볼까요, 제가? 넌 안 돼. 넌 아는 게 없잖아.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당연히 이 계산도 연습하시고. 자, 내가 좀 걱정돼서 정석 한번 합시다. 자, AN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SN 마이너스 SN-1 알겠죠? 알겠죠? 자, A는 내가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어. 자, 전기 열심히 하시고
자, 이렇게 n제곱 4n 1, n제곱 4n 1이 지워집니다. 그럼 요거는 2n이 되고요. 여기는 상수가 마이너스 3이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플러스 몇이 될까? 3. 그리고 얘는 2항부터 되는 거야. 알겠죠? 초항은 조사해봐야 돼. 얘랑 쟤랑 같으면 괜찮고 다르면 이걸 쓰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얘는 등비 수열에서도 나오고요. 다른 수열에서도 다 똑같이 쓰는 겁니다. 됐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내리는 건 있잖아요. 등차 수열에서만 돼요. 근데 등차 수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예를 들어 수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계속 풀 거 아니야? 뭐 너네 4모도 있고 뭐 6모도 있고 해가 쭉 풀 거잖아. 그럼 전체 수열 문제 중에서 절반이 등차일 거예요. 알겠어? 절반 이상이 등차야. 왜 그러게? 아 소영아 자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좋아. 절반 이상이 등차야. 왜 그렇게? 중요하기도 한데 이게 너네 수학 이거 제목 뭐고? 대수. 처음에 대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뭐만 들어가? 1단원만 들어가. 그 다음 2단원 들어가고 그 다음 3단원 들어가고 이러거든. 수열도 처음에 등차까지만 물렸다가 그 다음에 전체가 물렸다가 막 이래. 그러니까 등차가 먼저 등장하기 시작해. 알겠어? 그리고 이제 뒤에 수열 배울 때도 등차 수열이 계속 나와요. 앞에 등차를 먼저 배웠으니까. 그래서 등차 문제가 계속 많은 거야. 됐니 얘들아? 됐죠? 내가 개념 중에 이렇게 오래 설명한 개념이 있었어요? 수열이나 그 삼각학원비수 뒷부분에서? 없었죠? 이렇게 오래 설명한 거 없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두 문제 시켜볼게요. 아, 세 개. 20, 24, 26. 이렇게 지금 해보세요. 바로. 개꿀 방식으로 너랑 자, 봅시다. 개꿀 방식으로 풀어. 개꿀 방식이 아니니까. 자, 20분 보세요. 근데 사실 개꿀 방식이 더 정확해. 왜냐면 너네 계산하다 틀려. 너네 계산 진짜 못하잖아. 아니 근데 봐봐. 이게 SN이지? 빼기 SN-1. 여기다 N-1, N-1 넣은 거 내가 바로 전개한 거야. 내가 빨리 풀려고 니들한테 먼저 풀어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가 지워져. 그러면 플러스 2n에 이거 사라져요. 자, 여기서 A1 구하면 2지, 여기서 S1 구해도 2지. 그럼 이건 초항부터 되는 수열이라서 여기다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 됐어? 근데 개꿀로. 자, S0 구하면 뭐야? 0이요. 이건 괜찮다. 그지? 그럼 A에는 요거 미분하고 초항은 맞춰야 돼. 초항 2지. 여기 1 넣으면 몇이야? 그럼 안 건드리면 돼요. 됐죠? 네. 24. 자, 먼저 정석부터 A에는 마이너스 5n제곱 플러스 n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5n-1의 제곱 플러스 n-1 이겠지? 얘들아 sn-1이 어렵지 않죠? 여기다 n-1, n-을 넣는 거야. 자, 전개. 그러면은 마이너스 5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지워져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n.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인 것 같아. 그럼 마이너스 달리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달리고 여기서 A1 구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 여기서 S1 구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 똑같네? 그럼 여기다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 됐어? 자, 이제 개꿀 방식. 자, 봐봐. S0 구해봐. 0. 그럼 얘는 초항부터 물이 없는 애야. 초항부터 문제가 없는 친구. 자, 뭐 미분하라고? 맨 앞에 것만. 다현이는 이 2를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10n. 그 다음에 이거 상수항을 결정해야 돼. 뭘 보고? 초항을 보고. 마이너스 4 돼야 돼. 여기 여기 1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10. 그럼 플러스 6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야르. 26. 자. 정석부터 AN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쓸 수 있지? 안 어렵지? 전개 쭉. 그 다음에 지워지는 애들이 있어. 3n제곱 마이너스 n2가 3n제곱 마이너스 n2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마이너스 6n이랑 얘랑 해서 6n. 그 다음에 상수항이 3 플러스 1이어서 4인 것 같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마이너스 4. 이제 이게 내가 구한 an인데 초항은 확인해야 된다고. 여기다 1 넣어봐. 2. 여기다 1 넣어봐요. 4. 맞죠? 그럼 초항은 4야, 2야? 4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써야 돼. 제가 구한 A는요, 2항부터 쓸 수 있고요. 초항은 4예요. 이렇게. 답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거 뒷골방지 쓰면 안 돼요? 써도 된다고 했잖아. 아, 왜 안 되지? 알려줄게, 여기 봐. 알려주면 뭐해. 듣질 않는데. 뭐야, 손가락 왜 이렇게 짧아? 여기 봐. 얘들아, 초항에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상수항. 그렇지. 등차 수열에선 상수항이야. 등차 수열에선. 이거 조심해야 돼. 등차 수열에선 상수항이야.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S0의 존재 때문이야. 여기다 0 넣어봐. 2.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객골 방식을 못 쓰냐? 아니? 이 2를 없애놓고 하면 된다니까? 알겠어요? 2 내려봐. 6n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 넣는 거야. 여기서 초항 조사를 하는 거야. S1은 2. 그쵸? 여기서 1 넣어서 2 나와야 돼. 빼기 몇? 4. 이렇게 해놓고 원래는 상수항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초항이 이렇게 4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해돼? 네. 쌤왜 계속 저 막. 너 보는 거 아니야. 재민이 본 거야 이번에는. 재민이 표정이 약간 탐탁치 않아 보여서. 오케이. 괜찮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 연습하고, 내가 너무 똑똑한 말 많이 하지. 어쨌든 너 때문이야. 아니, 다들 인생 편하게 살면 좋죠. 맞잖아. 너 시험 가서 저거는 할 거야, 니네? 아니 근데 평소에 이렇게 해야 일단 계산력이 안 떨어지고, 그 다음 이 방법에 대한 확신이 생겨. 맨날 이것만 하잖아? 그럼 시험장 가서 왠지 불안하다? 그래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애들이. 시험장 가서는 저걸로 풀어. 그런데니까 자기 실력에 확신이 없는 애들은, 근데 평소에 이렇게 2번 했던 애들은 시험장에서 이거 하고 저거 안 해. 확실해. 맨날 이렇게만 풀었던 애들은 약간 이런 거야. 쟤 봐봐. 틀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잖아. 에잉, 왜 안 되지? 이러고 있고. 안 열받아. 틀려도 안 열받아. 왜 안 열받게? 어차피 전. 아니, 노력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틀려도 안 열받는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 점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놓고, 이거 평소처럼 틀리면 어떡하지? 하고 이걸 해. 그럼 또 달라. 그래도 또 계산은 다 틀려. 계산을 못 하거든. 연습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겠지? 둘 다 해야 돼. 네. 아니, 약간 쉬자. 쉬는 시간 꼭. 18분까지 쉬어요. 10분만 쉬어. 15분까지만 쉬어요. 잠깐만, 우리 오늘 3시간이지? 네. 18분까지 쉬어요. 야는 주식 얘기 좋아. 어떤 새로운 등차 수열을 문제에서 줄 때, 이제 이런 구조가 좀 있거든? 이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너네 이렇게 2의 배수가 가고, 3의 배수가 가.
오케이? 그럼 요 교집합 뭐뭐 있어요? 2배. 6배수들이지. 이게 배수 관점에서도 되지만 공차가 2인 수열과 공차가 3인 수열에서도 이런 게 관측이 되거든. 2의 배수는 아니지만 공차가 2인 수열.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아니지만 공차가 3인 수열을 잠깐 보면 이렇게 3 더하는 게 힘드니? 얘도 겹치는 애들이 공차가 6인 성질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거 공부 좀 해주시고, 물론 얘가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건 어쨌든 홀수란 얘기고, 그 다음에 9에서도 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런 수열들을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혹시 교집합 관련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오늘 등비수열 메인입니다. 오늘의 메인 등비수열 배워봅시다. 168쪽. 자, 등비수열은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야.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야.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쭉쭉쭉 해서 n번째 항이 있는데,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그 다음에 n-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만들 때 공차만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AN이 뭐였냐면 초항 더하기 공차가 n-1개 이렇게 배우신 거지. 근데 등 비수열은 뭐냐면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쭉쭉쭉 가는데 다음 항을 때 만들 때의 규칙이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만드는 게 등비수열의 규칙이에요. B를 영어로 ratio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 R이라고 쓸 거야. 그럼 요 n번째 항은 얘들아 초항의 공비가 몇 개 곱해질까? n? 아니, 얘는 초항의 공차가 몇 개 더해졌었어. n-1개 더해졌었잖아. 그러니까 10번째 항 찾으면 공차가 9개 더해졌었잖아. 등비수열은 n번째 항에 n번째 항이 초항의 공비가 몇 개 곱해져 있겠냐고. n-1개 곱해져 있겠지. 그래서 여기 일반항 공식이에요. 알겠죠?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정한 비율인 R을 우리가 공비라고 해요. 너 왜 자니? 알아 이거? 이거 봐야지. 알면 자도 된다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르는데 잠이 오니? 됐지? 기본적으로 증가 속도랑 감소 속도가 엄청 빨라. 왜냐면 얘는 지수 함수라서 그래. 요 n을 x로 바꾸면 다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뭐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거 보시면 첫째 항이 4, 공비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일반항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쵸? 수열은 뭐 이렇게 생긴 거겠지. 4, 24, 144 이렇게 가는. 굉장히 빨리 커지죠. 그 다음에
7번은 A에는 초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3에 n-1승 뭐 이런 거고, 생김새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9,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27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친구겠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번 같은, 이 공비가 어려운 게 없네. 공비가 어려운 거 없나? 공비가 어려운 게 딱히 없다. 어쨌든 이 AN의 쓰임새는, 이 AN의 쓰임새는 등차 수열이랑 같아. 제 몇 번째 항을 찾을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낼 때도 쓰이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등차 수열과 달리 등비 수열은 정체를 찾아내는 연립 방정식이 막 엄청 편하진 않아요. 자, 17번 17번 너무 쉽다. 자, 19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등차 수열에서는 이걸 a 플러스 4d라고 쓰고 이걸 a 플러스 7d라고 쓴 다음에 연립했지. 그치? 근데 이제 느낌이 약간 달라. 그만 자. A8은 초항에 공비 7개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A5는 초항에 공비 4개 이렇게 쓰는 거야. 너 이해하고 있어? 여기 2분의 1이야. 그럼 이게 덧셈 뺄셈으로 연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서 연립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누게 되면 여긴 AA 지워주고 R4승이 R7승을 약분해서 R3승이 남는 거고, 이건 번문수 연산을 해주면 8분의 1이지. 맞아? 그래서 이 등비수열 관련 식을 풀다 보면은 1단원에서 배웠던 지수 방정식이 자꾸 등장합니다. 이거 R3승이고 얘는 2분의 1의 3승이니까 R은 몇이야? 2분의 1. 이렇게 밑이나 지수를 통일해서 푸는 이런 지수 방정식 관련 지식들이 좀 필요해.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번 한번 풀어보시죠. 이렇게 언제 1000보다 커지는지도 구할 수 있어. 일반항을 써서 하는 거야. 해봐.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라 그랬으니까 A에는 2 곱하기 2n-1승이라고 쓸 수 있고, 운 좋게 밑이 같다 보니까 이게 2n승이 돼요. 그쵸? 몇보다 커져야 된다고? 1000보다 커져야 된대. 그럼 n이 10 이상이면 되겠지. 10항 이렇게. 쉽죠? 자, 다음 넘기세요. 등비 중앙 가봅시다. 근데 이제 얘들아, 새로운 수열을 배우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등차 수열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잖아. 일반항, 중항, 합 이렇게 세 개 배웠잖아요.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일반항 배우셨죠? 이제 중항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합 배울 거야. 갈게. 자, 0이 아닌 세수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의 수를 이루면 요 가운데 거 제곱했을 때 이렇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한 거랑 같아져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의 수열을 이루면 이 세수는 A, AR, AR 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맞죠? 요 가운데 거 제곱해 보시겠어요? A제곱, R제곱. 얘네들이 곱해 보시겠어요? A제곱, R제곱. 똑같네. 그치? 그리고 이렇게도 증명할 수가 있어. A에 R을 곱해서 B가 된다는 건 B를 A로 나눴을 때 이게 공비란 얘기야. B한테 R을 곱해서 C가 된다는 건 C를 B로 나눴을 때 이게 공비란 얘기야. 이해돼? 이해되겠지? 얘네 둘이 이렇게 같을 거 아니야? 비율이. 그럼 B제곱은 AC. 이렇게.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해 볼 수가 있는 게 만약 요 A씨가 양수라면 제곱을 탁 지워가지고 이 A, B씨가 다 양수라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치? 근데 우리 등차 중앙은 뭐였지? 그렇죠. A 플러스 C를 2로 나눴지. 너네 이거 예전에 무슨 평균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산술 평균이고요. 이거 너네 예전에 무슨 평균이라고 배웠는데? 기하 평균. 그죠? 그래서 원래 등비수열적으로 증가하는 친구의 가운데 숫자를 찾는 방법이 기하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형적으로 등차 수열처럼 증가하는 수열에 증가하는 현상이 있을 때 이 가운데 숫자를 찾는 게 산술 평균이야. 이해되세요? 그 정도까지 공부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는 A-T, A 플러스 T,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는 A-3D,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3D, 그 다음에 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다섯 수도 뭔가 좀 잡는 방법이 있었잖아. 근데 등비는 딱히 없어요. 오케이? 그냥 첫 번째 거 A, AR 제곱 이렇게 잡고 문제 푸시면 돼. 됐죠? 되게 쉬워요, 여러분. 자, 제가 그냥 쓱 풀고 넘길게요. 자, 먼저 27번을 보시면 x제곱이 35다 이런 얘기야. 그럼 x는 뭐야? 부호는 문제에서 정의해 놓은 것 같지 않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산하기 쉽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35, 마이너스 7 뭐 이런 애들이 일정 공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암산은 쉽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32번 봅시다. 숫자가 5개가 나와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요렇게 셋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고 요렇게 셋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거든. 그래서 요 x의 제곱이 얘네 둘이 곱한 1입니다.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자, y의 제곱이 얘네 둘이 곱한 625분의 1이야.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5분의 1이 되는 것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3번 한번 풀어볼래? 이 니네 연립을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왜냐면 밑에 힌트도 좀 있으니까. 이제 니들이 학년이 좀 되기 때문에 뭔가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나왔을 때 1차식 가지고 막 가감법 써서 하는 건 거의 없어야 돼, 원래가. 등차 수열이 워낙 쉬운 수열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보통은 이제 이런 걸 연립하셔야 돼요. 그럼 연립방정식에서 여러분 뭔가 가감법은 이제 거의 없어. 거의 대입부로 풀거나 아니면 좌우변끼리 나누거나 이런 짓을 더 많이 해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실수의 합이 13이라 그랬으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13이다 라고 쓰실 수 있고, 세실수의 곱이 27이라 그랬으니까 곱해주면 27이라는 얘기지. 근데 얘가 이뻐요. 왜냐면 A도 3개, R도 3개여서 지수를 통일해 줄 수가 있어. 그럼 AR이 몇일까? 3이야. 그럼 요 1차식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끝내시는 건데, AR이 몇이라고 지금? 3.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10이잖아. 그지? 그리고 내가 쓰는 거 잘 봐. 지금 AR이 3이니까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거. 자, AR이 3이니까 지금 AR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여기다 R 곱하는 거니까 3R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3R입니다. 그럼 지금 어때 보여? R 하나만 곱해주면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시겠어요? 가지고 와.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거 읽어봐. 여기요. 조심하셔야 돼요. 시발. 알겠죠?
10R. 알겠어요? 와 진짜 딱 이거. 그치? 그럼 R이 3분의 1 아니면 R이 3인 거야. R이 3이면 3배씩 커지는 상황이라서 얘가 1399고요. R이 3분의 1이면은 얘가 작아지는 상황이라서 9, 3, 1이 돼요. 계산해 보시면 돼요. 이 3분의 1이랑 3 넣어가지고 어쨌든 세수는 똑같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171쪽은 또 오지게 쉽고요. 172쪽 보면은 여러분 또 유형 104번 한번 보실래요? 똑같아요, 구조가. 등차 수열이랑 구조가 똑같아. 유형 104번 또 얘네들이 뭐 해놨어? 가운데 숫자를 이렇게 끼워놨지. 그럼 봐봐, 좀 빨리 풀어보게. B1이 27. 얘는 B 몇? 5. 그럼 초항의 공비 몇 개? 4개. 지금 왜 이렇게 멍청하지? 자, 이렇게. 표정이. 알겠어요? 근데 B1 27이니까 여기다 27 갖다 두면 27할 4승이 이것도 조심해야 돼. 발음을. 81분의 1이죠? 그럼 요게 3분의 1의 4승이니까 R이 3분의 1이구나. 아니 등비수열 하다 보면 욕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지금까지 가르쳐 보니까. 시간은 진짜 웃기긴 해요. 7하는 조금 웃긴데 10R은 진짜 똑같다. 그것도 있어. 조합에서도 있어. 조합. 조합에서 그런데요. 다시 이거 읽어봐. 10, 18. 아. 조심해야겠죠? 됐나요, 여러분? 네. 자, 19번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띄엄띄엄 봐도 이걸 등비 중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왜냐면은 예를 들어 공비 2짜리인데 내가 한 칸씩 건너뛰면 얘네들이 공비 4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A제곱이 1600이어가지고 요거 40이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4배씨가 줄어든 게 보였으니까 여기서 2배 줄여가지고 80이라고 쓰는 게 제일 좋고, 왜냐면 이렇게 곱해버리면 너무 커지거든. 6400이거든. 그치? 6400 루트 씌우면 80이지. 이렇게 곱해주면 400이니까 400의 루트 씌운 20 뭐 이런 식으로 세수를 찾아내시면 돼. 자, 근데 등비 수열은 이제 도형에 활용하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넘겨보자. 자, 이런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형들은 다 등비 수열이야. 풀어오시는 거야. 몇 배씩 줄어드는지 찾아오시면 돼요. 알겠죠? 됐나요? 자, 이제 개념 60번. 오늘의 메인 등비 수열의 합 이론 노트 꺼내시면 됩니다. 얘네가 웬일이야. 오른쪽에 저기 증명을 적어놨네. 근데 우리는 직접 적을 거예요. 여러분 뭐 등차 수열이야. 너무 이제 간단하니까 가우스 형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들었지만 등비 수열은 그래도 1차 함수는 아니고 지수 함수잖아. 그러니까 약간 복잡하단 말이야. 자, SN 무슨 뜻이었죠? 초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었어. 등비 수열이니까 초항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AR. 세 번째 항은요? AR 제곱.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가는데 마지막 전항은 AR n-2승일 거고 마지막 항이 AR n-1승일 거야. n번째 항은 공비가 n-1이라고 배웠으니까.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 양변에 R을 하나 곱해요. 여기다 다 R을 하나씩 곱해줄 거야. 그럼 이건 뭐가 돼? AR. 그 AR 밑에다 써주자. 약간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리는 느낌으로. 여기다 R 곱하면 뭐가 돼? AR 제곱. 이렇게 AR 제곱 밑에다가 써주자.
자, 얘도 뭔가 한 칸 밀려 있을 거고, 여기 ARN-3승이 한 칸 밀려서 ARN-2승을 만들었을 거고, 얘도 R이 하나 곱해져서 한 칸 밀려가지고 ARN-1승이 될 거고, 얘도 한 칸 밀려서 ARN승이 되겠지? 맞아요? R이 하나씩 증가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빼주시면은 가운데 N-2개의 항이 다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빼면 계수끼리만 뺀 다음에 SN 붙이면 되지. 맞지? SN으로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계수끼리 뺀 다음에 문자 붙이는 거예요. 그죠? 2 빼기 7x 어떻게 하는 거야? 2x 빼기 7x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원래. 그치? SN 빼기 R, SN 어떻게 하는 거야? 1 빼기 R 한 다음에 SN 붙이는 거야. 이거는 인수분해라고 느끼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으악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거잖아요. 그럼 A 마이너스 AR에 N승이 돼요. 자, 좌변은 A로 묶어주고 이 우변 좌변의 개수 1 마이너스 R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이렇게 등비 수열의 SN을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되겠어요? 근데 1 마이너스 R이면 공비가 1보다 클 때 분모가 음수가 되거든. 안 예쁘니까 이렇게 계산하기도 해. 보통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걸로 계산하시고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걸로 계산하세요. 뭐야? 여기 내 말이 다 써있네. 좋은 책이야. 알겠어요? 어쨌든 외우셔야 돼요. 자, 밑에 건 필요 없고요. R이 1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런 수열이거든? 그치? 그럼 N개면 NA야.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인지도, 등비 수열인지도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죠? 굳이 하자면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긴 한데. 이거는 이해돼? 얘들아, 이거는 외워와야 돼. 내가 다음 시간에 문제 푸는데 이게 안 외워져 있다. 그럼 이제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이제 포인트는 초항, 공비, N.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다고. 알겠죠? 초항, 공비, N.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등차 수열합도 그랬지. 초항, D, N.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계산 좀 시켜보자. 자, 1357 푸세요. 1357. 아니, 1368로 푸세요. 1368. 저 여기 써드릴게요. 1368 해보세요. 1368. 요 네 문제 풀면서 공식을 외워요. 자, 첫째 항이 3, 공비가 4라고 했어요. 그리고 S5를 구하는 거니까 N은 5라고 보시면 돼. 자, R-1분의 초항 곱하기 R에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되나요? R-1분의 초항 곱하기 R에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되나요? 그럼 여기 3, 3이 약분 되니까 답은 1023이야. 돼? 4, 5승이 2, 10승이어서 1024거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공비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5죠? 맞아요? 그럼 이 공식이 편해. 1-R분의 얘가 편해요. 1-R분의. 자, 초항 곱하기 1-R에 N승. 근데 N이 4니까 위에 4를 탁 올려주시면 돼. 그럼 6분의 1 마이너스 5의 4승 625거든? 그럼 위에가 마이너스 624가 되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6번은 자, 초항이 2고 공비가 몇처럼 보여? 3,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S6은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6승 1. 그럼 밑에 있는 2는 2랑 지워지죠. 그래서 728입니다. 3,6승이 729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공비가 몇처럼 보여요? 그렇죠. 공비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S8을 찾을 때 1-R 공식이 편해요. 초항 곱하기 1-R의 몇 승? 8승. 자, 그럼 이게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랑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 남잖아요. 자, 그 다음 안쪽은 마이너스 2에 8승. 그럼 플러스고 몇이게? 156.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너무 쉽고요. 넘기시면 이제 16, 17, 18, 19 같은 게 등장을 해. SN 주고 뭘 구하는 거야? AN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건 또 뭐겠어? 오늘 앞에서 배운 SN-SN-1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는 S0 그거 안 돼. 얘는 정석으로밖에 못 해요. 아, 되나? 되지 않나? 어쨌든 봐요. 뭐 구하는 거냐면 SN을 주고 AN을 구하는 거죠. 갑시다. 이것도 S0 됩니다. 근데 일단 정석부터 연습해. 자, 갑시다. AN은 SN-S N-1. 잘 봐. SN은 5N승-1이고 SN-1은 뭘까? 5 N-1 마이너스 1 돼요? 뺄셈을 합니다. 그러면 항이 이렇게 남아.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니들이 연산을 못해요. 알겠어? 알겠어? 내 얘기 들어봐. 어쨌든 지수에 n이 들어가 있는 이런 지수식이잖아. 이런 애들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조합되어 있으면 AN은 등비수열이거든. 그럼 너네 등비수열의 일반항 쓸 때 뭐랑 뭐 알아야 돼? A 초항이랑 R 공비 이렇게 두 개를 아셔야 되죠. 내 말 맞아요? 내 말 맞아요? 그러면 일단 5가 공비처럼 보이긴 하지. 근데 조합세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의심되기도 하잖아. 근데 내가 이 식 정리를 못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냥 여기서 초항을 구해봐. 읽어봐요. 4죠. 2 넣어봐요. 20이죠. 근데 3번항까지는 확인해야 돼. 왜냐면은 SN으로 AN 구하면 초항 이상할 때가 있잖아. 그치? 3번 구해봐요. 3 넣어봐요. 100 맞아. 맞아? 너네 공비 몇처럼 보여 이거? 5 초항 몇이야? 그럼 이렇게 새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계산 진짜 못하겠으면 이런 방법도 있다고.
근데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계산하는 거 보여줄게, 이제. 지수를 통일할 때는, 애들아, 내 말 잘 들어야 돼. 지수를 통일할 때는 지수를 작은 쪽에다가 맞추는 거야. 알겠어? 지수를 통일할 땐 지수를 뭐? 작은 쪽에다 맞추는 거야. 웬만하면. 그럼 지금 n이랑 n-1 중에서 누가 작아? n-2 작으니까 얘는 냅두고, 여기 봐봐. 앞에 5의 n승을 내가 5의 n-1이라고 쓰는 거야. 5가 하나 줄었네? 그럼 앞에 5의 1승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지금 계산이 같은 문자식이고 5 곱하기 몇 빼기 몇이지? 그럼 4 곱하기 몇 아닐까? 그렇죠? 5별 빼기 별 하면 뭐예요? 4별. 5 땡 빼기 땡 하면 뭐야? 4땡.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을 좋아합니다. 그쵸. 근데 별 중에서 조심해야 될 건 두 개가 있어요. 사별. 사별하고 이별이 있어. 얼마 전에 이별당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반에. 누구냐 그. 됐나요? 됐죠? 아직 끝은 아니고 SN으로 AN 구했잖아, 얘들아. 맞아요? 네.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된다 그랬어요? 이보다 크다. 이거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얘는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봐. A1은 이거 읽어봐요. 5 영승이니까 1이고 4지? 여기서 S1 구해봐요. 똑같네? 그럼 지워도 된다고. 똑같은 거야, 등차 수열에서 하는 것처럼. 알겠지? 알겠지? 야, 이게 많은 교재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통 등비 수열의 SN은 이런 형태가 많거든? 오케이? 그러면 많은 문제에서 얘네들이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 여긴 없는데 얘랑 더해서 0이면 사라져. 아니, 그 1항부터 일반항 1항부터 일반항을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가르쳐. 근데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런 교재에서 알려준 거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좀 기억해 봐요. 왜 초항에서 오류가 생긴다 그랬어? 상수항 때문에. 아니, 그건 등차 수열에서 S0이 상수항이었기 때문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S0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그랬지. 그죠? 여기다 0 넣어보세요. 0이요.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2항부터가 아니라 1항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18번 봐봐요. 18번은 SN이 어떻게 생겼어? EN 생존 여기에 S0 넣어봐. 4요. 그럼 얘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생길 거야. 알겠지? 자, 계산해볼게. 여기 봐봐. AN은 여기 봐. SN 빼기 S N-1 상수항 3은 윽윽 지워주고요. 얘가 2의 n승 빼기 2의 n-1승입니다. 자, 지수를 통일해야 덧셈 뺄셈을 할 수 있겠죠? 2의 n-1은 두고 얘 지수를 하나 줄여. 근데 앞에다가 2를 쓰면 돼. 그럼 다시 2의 n승이잖아. 계산은 개수끼리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초항은 확인. 여기다 1 넣어봐요. 1 곱하기 2의 0승. 1. 자, 여기서 초항 구해봐. 아니네. 5요. 5죠. 그러면 이거 2항부터 되고요. 초항은 5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얘는 개꿀 공식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있지 사실은. 알려주세요. 아, 근데 암산이라서 공식은 아니야. 암산이야 그냥 이거는. 보이죠? 네. 여기 1 넣으면 여기 0 넣으면 0 돼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그럼 3을 무시하고 여기 0 넣어서 0 돼버리게 그냥 상수항을 내 마음대로 조절해. 알겠어? 이걸로 AN 그냥 구하면 돼. 오케이? 어차피 2로 시작하잖아. 이거 공차 2일 거야. 그치?
여기 1 넣으면 초항 몇이야? 1이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 얘는 2항부터. 초항은? 아까 걸로 다시 찾으면 돼. 아까 걸로. 이거 말고 이걸로 찾으면 돼. 근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얘는 안 알려줄 거야. 아, 알려줬네. 근데 얘는 쓰지 마. 얘는 절대 쓰면 안 돼. 내가 왜 등차 수열은 그런 개꿀을 그냥 바로 알려줬냐면 등차 수열은 어차피 2차식 빼기 2차식이지. 너네 2차식 몇 학년 때부터 배웠어? 중2 때부터 배웠어. 중2 때부터.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니네 간추려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지금? 지수식이지. 그러니까 니네가 뺄시면 못해.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 이거는. 네. 이해돼요? 네. 이 수열은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초항만 오고 나머지 이제 이번 두 번째 항부터는 이제 2, 4, 8 이렇게 등비 수열로 가는 이런 수열이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풀어오실 수 있어요. 열심히 풀어오시는 거고 12번부터 15번까지 여러분들 잘 풀어오시면 되고 쌤 이거 파란 것도 풀어요? 165, 166이요? 내가 수업 마치고 문제 개수 보고 생각 좀 해볼게. 얘들아, 그 개념 61번 이제 원리합계를 배워야 되는데,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 실제로 등비수열을 활용해보는 단원이니까. 근데 이게 일단 첫 번째, 수능에 출제가 안 돼요. 수능에 출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제가 얼굴들을 보니까 학교들이 막 크게 특이한 학교들은 없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학교들에선 원리합계가 안 나옵니다. 확신? 뭐 지금까지 그랬어. 지금까지. 뭐 내년에 갑자기 원리합계 낼게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는 하긴 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란 얘기야. 야, 근데 니네가 그 퍼센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하더라고. 내가 아까 얘한테 매일 1%씩 따면은 1년 뒤에 얼마니? 365% 이러고 있어. 1%를 더 한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말이 되니?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어. 그럼 하루 뒤에 101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번에는 101.01만 원이 될 거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2.01만 원이겠다. 여기에 1%가 붙는 거니까 당연히 붙는 양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 그럼 내가 1%를 따. 그럼 다음 날에는 돈이 이렇게 불어나 있는 거고. 그 다음 날은 여기다가 또 1.01을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너처럼 이렇게 해서 만 원 더 하는 게 말이 되니? 그런 건 줄 알았네. 나 부담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은 1년 뒤에 10배가 넘는단 말이야. 난 지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대신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 끝나면 좀 일찍 끝내줄게. 근데 조금 걱정이 돼. 얘들아, 내 말 들어봐. 원리합계라는 것은 니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복리법이라고 해요. 현대 사회에서 드는 은행 적금들은 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복리법이랑 구분되는 단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단리법 얘기 좀 먼저 좀 할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연이율이 10%야. 그럼 난 1년 뒤에 얼마 받는 거야? 10만 원 받는 거야, 10만 원. 알겠어? 그리고 2년 뒤에도 10만 원 받는 거야. 계속 10만 원만 받는 거야. 이걸 단리법이라고 해요, 단리법. 근데 이제 현대에는 이런 금융상품은 없어요. 100만 원인데 이율이 10%야. 그러면 1년 뒤에 내 돈은 얼마가 돼?
110만 원이 돼. 계산하면 110만 원이다. 근데 2년 뒤에는 어떻게 돼? 여기에 다시 1.01을 곱해줘. 얘들아, 1.1 미안해. 이율이 10%란 얘기는 내 돈이 110%가 됩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냥 110%를 바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에 다시 10%가 불어나면 또 여기다 뭘 곱해야 돼? 1.1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1년 뒤에 110만 원, 120만 원이잖아. 달리법은. 근데 복리법은 내 돈이 1년 뒤에 110만 원,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번에는 121만 원 정도 돼요. 어때? 돈이? 좀 더 크지? 근데 이 짓을 이제 오래 하면 얘가 엄청 커져. 저거랑 비교가 안 돼. 알겠어? 그래서 달리법으로 계산하면은 A에다가 ARN이 곱해지는 건데 이건 이제 니들이 몰라도 돼. 알겠어? 이 ARN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AR 이게 10만 원이야. 10만 원. 근데 이걸 N년 동안 적립하면은 AR 10만 원, 10만 원 해서 10만 원이 몇 번? N번 쌓이겠지. 그래서 여기 AR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안 해. 알겠죠? 니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복리일 때 이 A1이 N년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R%면 예를 들어 1%면 우리 뭘 곱했지? 1.01? 1.02를 곱해야 되지?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을 곱하는 거야. 알겠어요? R%는 아니고요. 연이율 R이라고 쓸게. R. 알겠어? 예를 들어 7%면 얘는 0.07이야. 그래서 여기 1.07이 곱해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문자라서 좀 복잡한 거지 나중에 숫자 들어가면 안 복잡해요. 그럼 2년 뒤에는 뭐라고? 아니 아까 했잖아. 어렵네. 돼요? 그럼 N년 뒤에는 요 1 플러스 R이 몇 번 곱해지겠어? 이건 N-1게 아니야. N번 곱해지는 거야. 2년 뒤 돈 봐봐. 여기 2잖아. 그러니까 N년 뒤 N이야. 알겠지? 그냥 그 얘기 한 거야, 여기. 이게 좀 표현이 깡패 같아 보이잖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101% N번 곱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문제는 이거야. 오늘 요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를 저랑 풀어보고 집에 갈 거예요. 근데 내 말 들어봐. 족밥이에요. 족밥이야. 자, 내가 필기를 이렇게 해줄게. 일단 1번이 상식적인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야. 그래서 1번에 별표 2개 치시고 1번 밑에 이렇게 쓰세요. 초말. 그 다음에 2번 밑에 이렇게 쓰세요. 초초. 말말. 그 다음 두 공식을 비교해보면 변하는 곳은 이 초항 부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필기해 놓으면 돼. 그리고 내가 설명해 볼게. 얘들아, 그 은행 적금이라는 것은 내가 맨 처음에 100만 원을 탁 넣고 내가 그 10년 동안 그냥 기다리니? 아닐걸? 처음에 넣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넣고
2년 뒤에 100만 원 또 넣고 3년 뒤에 100만 원 또 넣고 이러지 않아? 맞지? 만약 이렇게 안 하면 매년 적금을 만들어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A1을 넣고 그 A년 동안 쭉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을 추가해. 그럼 봐봐. 2001년 1월 1일에 내가 A1을 입금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2002년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02년 1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첫 해에 넣었던 돈 A는 이렇게 불어나 있을 거야. 그치? 뭔가 퍼센트로 나오면 이걸로 바꿔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또 넣어. 알겠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 치면 그리고 연이율 1%라 치면 100만 원은 101만 원이 되고 여기다 100만 원을 또 넣어서 201만 원이 돼. 알겠어? 2003년 1월 1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시켜봐. 뭘 곱하면 돼? 근데 그치, 이게 어렵나? 이렇게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A1을 넣어. 2004년 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얘네들이 또 다 공비가 하나씩 더 생겼을 거고 또 A1을 넣어요. 이 짓을 뭐 예를 들어 10년 하는 거야. 알겠어? 일단 내가 N년 초라고 한번 써볼게. 왜냐면 얘들아 초에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1년 초에 넣는 돈인지 1년 말에 넣는 돈인지는 정확히 써줘야 돼요. 그럼 봐봐. 년수랑 이 지수를 비교해 보면 N년 초에는 맨 위에 있는 돈이 어떻게 생겼을지 예상해 볼 수 있어. 잘했다. 그치? 그리고 밑에 있는 돈들은 니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공비가 하나씩 적을 테니까. 왜? 불어날 기회가 한 번 없잖아. 얘는 불어날 기회가 2번 없잖아. 그냥 공비를 하나씩 줄이면 된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N년 초, N년 1월 1일에 나는 돈을 한 번 더 넣겠지. 맞아? 그래서 1년 초부터 모아온 돈을 N년 뒤 초에 받으면 이만큼을 받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왜냐면 N년 뒤 1월 1일에 내가 돈을 통장에 넣었어. 그리고 다시 받아. 이게 말이 돼? 마지막에 돈을 넣고 그날 바로 받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상황은요. 이 돈을 1월 1일에 딱 넣고 1년 더 불려가지고 N년 말에 받는 거야. 12월 31일에 받는 거라고. 근데 그것도 어쨌든 1년 지난 거니까 얘네들이 공비가 한 번씩 더 붙어서 이렇게 변해요. 이 마지막 해에 넣은 돈도 공비가 한 번 이렇게 붙어 있겠지. 그리고 12월 31일이니까 돈은 더 넣지 않는 거야. 이제 만기야. 돈 받아야 돼. 부자. 알겠어요? 예. 자, 요거 계산해보자. 초항. 공비 제일 적은 거. 이거. 이게 초항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 n승 마이너스 1. 이게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의 분자였지. 얘는 지금 공비가 누구니? 1 플러스 R이 공비죠. 여기다 1 플러스 R 하나 곱해서 얘가 된 거고 여기다가 1 플러스 R 하나 곱해서 얘가 된 거지. 그래서 공비가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항은 몇 개야 이거 총? n년 동안 적립했으니까 n개야. n년 동안 적립했으니까 n개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비 마이너스 1. 그럼 요건 1이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 공식이 저 위에 거야. 알겠어? 그럼 저 밑에 있는 공식은 뭐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게 밑에 있는 공식이야. 공비랑 한계수는 똑같은데 초항만 A. 알겠어? 이게 초에 넣어서 초에 받거나 말에 넣어서 말에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의 경우에 보통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아주 상식적인 상황, 초에 넣어서 초에 한 번 넣고 말에 받는 이 상식적인 상황에선 위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초말, 초초, 말말이라고 썼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사실 외우시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막 이런 문제도 풀어.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내가 이거를 30개월 뒤에 다 돈을 갚고 싶어. 그럼 매월 얼마 내야 되냐? 뭐 연이율 한 7%로?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어. 쌤이 27살에 첫 차를 샀는데 그 첫 차 가격이 2,680만 원이었거든? 오케이? 거기서 내가 500만 원 떼고 연이율 5.8%짜리 현대캐피탈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내 월 납입 금액이 한 60만 7천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 이걸로 계산했어요. GPT 돌리자 이제. 그땐 GPT 없었거든. 지금은 GPT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점점 멍청해지는 거야. 야, 어쨌든 그래서 계산했더니 한 400원 차이 났어요. 400원 차이. 대단하다. 해보자 이제. 오늘 좀 힘들다. 뭐 등차 수열보다는 등비 수열이 좀 힘들지. 자, 21번, 23번 풀고 보내줄게. 여기 봐봐. 얘들아, 초말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자, 매년 초에 100만, 그리고 받는 건 10년째 말, 그리고 10년 동안 적립. 그러면은 납입 횟수가 10번. 그러면 한 개수는 일단 안 헷갈려. 알겠지? 그리고 항상 연수에다가 넘버링을 해야 돼요. 자, 1년 초에 얼마? 100만. 그럼 2년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는 불고 몇 퍼센트? 5%. 그럼 여기 1.05 되죠? 그 다음 100만 원을 다시 넣어. 그럼 3년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나? 얘네들이 다시 불고 $100만 원이 들어가.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3년 정도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럼 연수와 지수의 관계가 보이지? 그러면 10년 초를 쓸 수 있어. 얘들아, 10년 말을 바로 쓰면 안 돼. 지금 연수랑 지수랑 몇 차이 나? 1.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해에 넣은 돈은 100만에 1.05에 9승일 거고, 요 2년 초에 넣었던 돈은 100만 원에 1.05에 뭐 8승일 거고, 쭉쭉쭉 해가지고 9년 초에 넣었던 돈 100만 원은 이율이 한 번 붙어 있을 거고, 10년 초에 100만 원을 한 번 더 넣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0년 초에 돈을 받으면 요걸 더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몇 년 말이라 그랬어? 얘를 1년 더 불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걸 더하는 거야. 공비. 오케이. R-1분의 초항. 초항. 100 곱하기 1.5. 그 다음 공비. 한 개수. 10개, 그지? 자, 계산 갈게. 밑에 거 0.059. 1.63이라 그랬으니까 100 곱해주면 앞에 거 163. 그 다음에 얘는 0.63. 왜? 1.63 빼기 1이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 2개 밀고 여기 공 2개 밀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아, 하기 싫어. 근데 약분은 안 되는데? 5분의 10269거든? 근데 돈은 분수로 쓰진 않잖아. 두 배 어떻게 하는 거지? 29, 18, 26, 12, 13 이렇게 하는 건가? 5 2053.8만 됐나요? 답이 틀렸네. 왜 틀렸을까? 아, 얘들아 미안해. 여기 좀 봐줄래? 여기 163이 아니야, 이 멍청한 놈. 100이랑 1.05랑 곱해야 되니까 이게 105죠, 105. 그럼 얘들아, 이게 계산이 더 쉽다. 여기 봐봐. 내가 여기 소수점 2칸 밀고 소수점 2칸 밀어서 이거 5라는 자연수로 만들어 놨잖아.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얘 21이지. 21 곱하기 63만 하면 돼. $1,323만 원. 그러면 얘들아 내가 10년 동안 100만 원씩 넣었으니까 내가 투입한 원금은 얼마야? 3만 원. 오늘 323만 원이 보너스가 생겼네. 와 진짜 좋다. 부자 되기. 근데 주식시장에선 저걸 하루에 벌 수 있어. 이렇게 막 밀겠대. 탁 사서 탁 팔. 주식 중독이시네. 아니 이제 안 한다니까. 난 이력 중독이지. 알겠어요? 그 초초에 받는 거는 23번인 것 같은데 말말이네. 어쨌든 요건 한번 해보시고 그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풀거든. 봐봐. 초고 말이지. 그럼 어차피 이게 5%니까 공비는 1.05란 말이야. 여기까지 못 쓴 애가 어디 있겠어. 어차피 공비가 1.05고 한 개수 10개인데 여기만 하면 되지. 초말이잖아, 초말. 그러면은 초항이 좀 커. 이렇게. 끝이야. 알겠어?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살짝만 응용돼도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지. 뭐 자동차 해부금 값기라든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숙제. 초록색은, 파란색은 뺄게요. 179까지만 합시다. 앞에 파란색도 안 하는 거죠? 앞에 파란색 내가 잠깐만 볼게요. 자, 파란색은 이렇게 합시다. 사실 니네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이거든? 맞아요? 내가 원래 목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갈 때 니네 선배들이랑 수업할 때는 항상 숙제를 120개를 줬어요. 120개. 120개. 근데 내가 진짜 숙제가 많이 줄었어. 그래서 자기가 풀고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도 풀어서 질문 보내세요. 알겠죠? 필수 숙제는 안 할게요. 안 넣으라고 할게요. 끝. 수고했습니다.